두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며 정말 많은 생각과 걱정, 무거운 마음들을 지니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영상을 또 촬영하고는 하는데, 일단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이 차트를 봤을 때 누가 봐도 하락하고 있는 주가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어둡다. 우리가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반드시 수익으로 마무리하게 될 거다. 왜냐? 근거가 있죠. 그죠? 두산 로보틱스가 영원히 하락할 수 없는 이유. 반드시 급등을 하면서 최고가 124,500원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오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또 진행을 해볼 건데,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또 필요한 정보들,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가야 합니다. 맞나요?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수익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제가 여러분께 어제도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최저점을 찍었죠. 그죠? 최저점을 찍고 나서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잘 생각해보세요. 집중해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음봉을 맞았죠? 맞나요? 그리고 4월 9일 결국은 최저점을 찍었어요.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뭐 실적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 가격을 찍고 나서 밑으로 계속 흘러내는 게 맞아요. 혹은 이런 전형적인 하락파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한번 올라오나 싶더니 최저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는 이런 과정들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죠?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보여주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 지금 3조 원이지 않습니까? 항상 논란이 되는 거지만 우리는 정면 돌파합니다. 왜? 우리에겐 이게, 남들은 너무나 고평가다,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할진 몰라도 우리에겐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저렴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정말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나 거품이고 밀릴 종목이었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실린 윗꼬리 캔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실려 있어요. 장대 음봉이 나온 직후죠. 그걸 자세히 보시면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평선이 수렴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해당 바닥을 조용히 다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이 두산 로보틱스가 최저점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게 맞다.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제가 그어드린 이 초록색 선을 지켜주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자리에서도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를 기다려야 해요. 일단 이건 어디까지나 짧은 의미고, 어쨌거나 두산 로보틱스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124,500원 여기를 돌파하는 무언가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맞나요? 그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볼 건데, 영상 보시며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우리 영상 보시는 두산 로보틱스 구독자분들 영상 보시면은 좌측 하단에 제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그죠? 여기로 영상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입니다 라고 힘 한번 주시면서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산 로보라고 꼭 한 번씩 남겨놓으세요. 우리 영상 보시고 제게 문자 남겨놓은 분들은 매수해야 할 때, 매도해야 될 때 방송보다 먼저 빠르게 챙겨 드릴 겁니다. 잊지 마시고 꼭 남겨놓으시기 바라고. 자, 일단 반등의 실마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힌트를 드렸어요. 이거는 한 번에 더 말씀을 드리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정말로 이 가격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매번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린 집중을 해야 돼요. 두산 로보틱스가 정말 그들의 말로 유령 회사입니까? 두산 로보틱스 지금 유령 회사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합병이 불발되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밀렸는데 정말 유령 회사입니까? 세계에서 4위, 네 번째로 협동 로봇을 많이 파는 회사예요.
유니버셜 로봇부터 대만의 테크맨, 일본의 화나 이런 글로벌 굴지의 로봇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 이런 기업이 어떻게 유령 회사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투심을 흔들기 위한 이런 전략이다. 혹은 전략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종목이 너무나 많이 빠진 것도 맞다. 그럼 적어도 유령 회사 아니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세계 4위의 기업이다라는 거. 여기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느냐? 이게 결국 우리에게 두산로보틱스의 대반전 흐름을 만나주게 할 거예요. 만나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세계 4위의 타이틀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기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두산 밥켓까지 해외에 갖춰져 있는 영업망과 이런 공장들 충분히 활용을 해서 앞으로 더 강화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두산 로보틱스의 이 기술력과 애초에 가격 경쟁력이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급성장을 했죠. 그죠? 다만 이런 조건 속에서도 왜 그럼 주가는 안 올라가느냐? 왜 실적이 안 나오냐? 이거는 두산 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의 건전성이나 발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로봇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복잡한 이야기라서 제가 항상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말씀드렸죠. 국가의 생산 능력은 곧 경쟁력이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죠.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중국에 있는 게 좋을까요? 미국에 있는 게 좋을까요? 국가 입장에선 당연히 자국 내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당연히 중국이 더 저렴하죠. 맞나요? 기업은 중국에 짓는 게 유리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미국에 짓기를 바라는데 이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죠. 근데 나아갈 방향은 결국 뭐예요? 국가든 기업이든 로봇을 통한 제조 시설을 갖춤으로써 여기 인공지능을 또 접목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죠. 근데 이미 테슬라와 같은 기업은 한 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기가 팩토리, 상하이에 있는 기가 팩토리 이미 95%의 완전 자동화 제조 시설을 갖춰놨고 사람이 아닌 로봇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95% 이상의 공정이 이거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던 걸 테슬라가 해낸 거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제조 시설들이 로봇이 채워질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양한 제품이 있고 다양한 로봇이 생길 거라 그랬어요. 그 중에 협동 로봇이 차지하게 될 자리가 결코 적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각에서는 인간형 로봇은 왜 배제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결국 로봇의 끝판왕은 인간형 로봇이 맞죠. 하이테크 그죠?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로봇도 산업별로 현장별로 필요한 종류가 있다. 인간형 로봇처럼 고부가치 로봇이 필요한 또 현장과 산업이 있을 것이고 협동 로봇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협동 로봇의 잠재력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 시대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인건비가 높은데 어떻게 기업들이 계속 살아남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차트만 보면 너무 암울하지만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반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봐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가 뭐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다. 맞나요? 그리고 로봇.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 아쉬운 이유가 뭐다? 세계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세계가 지금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과 중국의 이런 알력 다툼부터 시작해서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조 시설을 어디에 둬야 할지 아직까지도 노선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지었는데 빼야 되는 상황도 오고 짓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이런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왔어야 됐지만 이미 준비가 됐지만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미 준비가 됐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업, 로봇 산업의 문제도 아니다. 기업의 문제도 아니다. 이거는 지금 세계 각국의 이런 각자의 이런 정세 때문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올 겁니다. 그들이 화합을 하지 못하더라도 미국과 이런 중국 간의 이런 알력 다툼이 계속 경쟁이 심화가 되더라도 올 겁니다. 결국 왜? 경쟁력은 결국 생산 능력에서 오기 때문에 생산 능력을 최대한 많이 갖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렴한 생산 단가가 필요하고 그건 로봇이 해낼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시기가 오기 전에 세계 4위 판매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밥켓의 이런 해외 영업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또 해외 공장까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땐 두산 로보틱스가 이 124,500원을 못 드러내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로봇이 판매가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장 어두운 시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너무 암울하지만 이런 미래에 다가올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순간들 생각하면 정말 찰나의 순간이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단순한 기술적인 흐름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체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지받는 거 체크하고 지지가 된다면 올라가는 이런 양봉 흐름이 또 등장해주는지를 기다려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방송으로 담아드리고 있는데 아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좌측 하단에 제 연락처 보이실 거예요. 여기로 구독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종목명 두산로보라고 꼭 남겨놓으세요. 남겨놓으시고 방송보다 먼저 매수해야 될 때, 방송보다 먼저 매도해야 될 때, 매도 타이밍 방송보다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단체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이 해당 문자 알림 신청 꼭 해놓으시길 바랄게요. 지금은 물타기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받는 거 정확하게 확인하고 올라가는 양봉 캔들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되는 시기에 인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조급해하면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나중에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내를 하는 것이지 무작정 끌고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다 같이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